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의 삶의 이야기, 이모저모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동남부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이시고 메릴랜드주의 한국무역통상부 주자문이신 최연경 회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최연경 회장님 예. 소개받기를 동남부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이시고 또 예.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의 주자문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제대로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제대로 하셨습니다. 네. 예. 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여러 관심들도 많이 있고 귀에 익숙한데 예. 이 동남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남부 상공회의소는 말 맞다나 동남부입니다. 네. 6, 7개 주에 퍼져 있는 상공회의소가 하나로 뭉친 게 총연합회입니다.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네. 동남부. 예. 네. 그리고 메릴랜드주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셨는데 예. 메릴랜드주 하면 예.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예. 참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한국무역 통상부의 예. 주자문으로 계시는지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메릴랜드 주에서 올해까지 3회째 바이오 박람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여동포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메릴랜드주 워싱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이근선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메릴랜드주 무역통상부 대표세요. 네. 차관급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무역통상부 대표시고 저는 이제 한국 쪽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제 같이 협조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주정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올해 2번째 이제 주정부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에서 그런 기업이라든지 예. 무역에 관한 것을 유치할 때는 특별히 이제 바이오 파트면 생명공학하고 많이 연결을 하기 쉽거든요. 예.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생명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메릴랜드주는 세계적인 잔스 홉킨스 대학이 있기 때문에 네. 의학 분야나 여러 석학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고 저희가 바이오 박람회 한다고 한국에 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건강식품이라던가 네. 건강의료기구나 전부 바이오라는 걸 쓰는데 이쪽에서 네. 박람회를 여는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많은 거를 갖다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느꼈고 그러고 바이오 박람회가 맨 처음엔 힘들었는데 3회째까지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도가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학계나 이런 데서. 네, 동남부 상공회의소 예. 연합회장이시고 또 예.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 주자문이신데 예. 메릴랜드주 이러면 예.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고 중요한 요지로 꼽히는데 예. 어떻게 메릴랜드주의 한국무역통상부 주자문을 맡게 되셨는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메릴랜드주에서 메릴랜드주 바이오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네. 3번째인데 네. 그 바이오 박람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이근선 회장님이라고 무역통상부 메릴랜드주 무역통상부 한국 대표신데 그분이 차관급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해동포재단 운영위원을 같이 하면서 이근선 회장이랑 박람회 같이 이제 기업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협조를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의 자문으로 주정부에 이제 추천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메릴랜드주에서 지금 바이오 이 무역 박람회가 한 3회째, 3년 거듭하고 있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이러면 생명공학 쪽으로 연계하기 쉽거든요. 어떤 주 제품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메릴랜드주 그러면은 세계적인 잔스 하킨스 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의학 분야냐. 그런데 저희가 그 잔스 하킨스 대학이랑 대전에 있는 한밭 대학하고 처음에 이제 설동호 총장님 계실 때 MOU를 했습니다. 이제 MOU 체결을 맺고. 예, 체결을 맺고 각 지방 자치제, 한국의 지방 자치제죠. 네. 그쪽에 이제 그 제약회사라든가 FDA에 관계된 사람들, 그 제약회사나 학계나 이런 쪽을 워싱턴, 메릴랜드에 와서 이제 그 교육도 시키고 그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고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를 갖다 한국 사람들은 의약품이나 무슨 건강 매트나 이런데 바이오를 다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바이오 이러면 예. 일반 가정에서 바이오 매트, 바이오 침구, 예. 보통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그 유익을 주는 어떤 그렇죠. 그런 대명사로 예. 이 바이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예. 일이 생겼고 예. 실제 이 한국무역 그 메릴랜드 통상부에서 바이오 전시회를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그런 파트라는 거죠. 생명공학이나 네. 진짜 이 바이오라는 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미래에 네. 그 의학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의 그 반영이 돼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건데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갖다 좋은 거에는 다 바이오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주부들이 쓰는 세탁기에 예. 나노 뭐 그렇죠. 예, 은나노까지 예. 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들의 그 개념 속에 갖고 있는 이 바이오 공학과 예. 실제 메릴랜드 그 통상무역부에서 예. 주최하고 열고 있는 그 박람회 바이오하고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 예. 우리 그 최현경 회장님께서 예. 그곳의 주 자문으로 예.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주에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흔히 현대나 기아나 우리 알라바마, 조지아의 그 회사들이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데 저희도 메릴랜드 주의 한국의 기업이나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메릴랜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 정부에서 정해진 그 보수를 받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최현경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으신 가운데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일반인들 귀에 익숙한 예. 상공회의소 예. 회장님이시라는 직함과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메릴랜드주 한국무역 통상부의 주 자문으로만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 애틀란타에 가을에 참 여러 가지 그 행사와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11월 중순쯤 되나요? 예. 거기에서 이제 원더랜드라는 큰 축제 이벤트를 또 맡으셔서 이 한국 지방자치 코리안 커뮤니티죠. 예. 예, 여기에 또 고문으로 이 큰 일을 맡게 되신 것 같아요.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원더랜드 축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애틀랜타 사람들에게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11월 21일부터 1월 5일까지 46일간 그 아틀란타 터너필드 야구장, 그러니까 전의 야구장입니다. 네. 현재 야구장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 옆에 전에 올림픽 열리고 그거를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0m 건데 예. 거기에다가 그 다국적 기업,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됐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행사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위에 지붕을 덮는 것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한 20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제 행사하는데. 네. 그러니까 행사 규모는 굉장히 큰데 뭐라고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한 60여 개국의 이제 그 대표적인 전등 등으로 해가지고 네.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진행이 되는데 그 놀이기구가 한 30여 개 들어오고요. 네. 그러고
이 행사는 땡스기빙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네. 그러고 연초까지 네. 그 동남부 아틀란타에 계신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제 눈 축제처럼 그 눈도 이제 뭐 인공설도 뿌려줄 거고 밤 11시까지 5시부터 11시까지 아마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그 이쪽에서 처음 느껴보는 네. 그러니까 이 아틀란타도 주변에 뭐 몇 군데 그 야간에 이제 그 전등 축제 같은 거, 레이저 쇼 같은 거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규모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틀릴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 행사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한국 지자체나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전 시간하고 오후 2, 3시까지는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 아틀란타 주변에 있는 그 대학교들하고 연계해서 ESL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 낮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6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 참가한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탐방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 이번 기회를 많이 이용하시면은 즐거움과 여러 유익한 행사를 그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12월 21일 날 코리안 데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인 누구나 기업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더랜드 축제가 이 애틀란타의 참 어떤 그 대규모 이벤트로서는 이제 처음 유치가 그렇죠. 되는 셈이네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이제 주간에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니까 주로 야간 그렇죠. 개장이 되겠고 예. 11월 21일부터 정말 그 뉴 이어 예. 넥스트 2014년 1월 5일까지면 예. 회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 그 사이에 땡스기빙 데이 들어가 있죠. 네. 크리스마스 들어가 있죠. 정말 뉴 이어 들어가 있죠. 웬만한 큰 행사들이 그 기간 안에 46일 기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번씩 오고 싶은 사람은 한 번에 네. 31불인가 그래요. 정확한 금액은 네. 36불이요. 그러면은 행사 내내 쓸 수 있습니다. 네. 1회 티켓을 끊어서 그렇죠. 46일간 쓸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고 지금 사시게 되면은 21불에 이제 그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21불 티켓 값이 예. 하루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해당이죠. 하루에 해당하는데 그렇지만은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거는 네.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네, 30여 개의 놀이기구는 그렇죠. 무료로 이용할 수 네. 있고 그때쯤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학생들 방학이 또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6일 동안은 그 주간에 개장을 합니다. 단체로 오는 네. 그 학교 이제 그 관람객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아동들이랑 오면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몇 명에 한 명씩은 그냥 무료 또 입장이 보호자 가능하고요. 입장으로도 이제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일반인, 시니어, 그리고 이제 그 나이 어린 친구들 뭐 해서 한 세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듣기로는 참 이게 애틀란타에 어쩌면 다민족 축제 가운데서는 가장 큰 대규모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행사 규모가 금전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니까 네. 보통 행사들은 2, 3일씩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46일을 하고 네. 두 번을 서부 쪽에서 이제 해본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관객 동원 숫자가 뭐 보통 지금 46일을 잡는데 한 100에서 150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46일간 입장하는 입장객 수만 그렇죠. 100만에서 150만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설명을 약간 듣기로는 여기에 미국에 아주 큰 대기업들이 많이 스폰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코카콜라라던가 네. 무슨 뭐 호텔로 치면 미래 호텔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네.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만큼 행사 자체가 잘 홍보도 되고 또 유치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그 기업에서들은 그냥 안 들어오거든요. 네, 미국의 이런 월마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CBS 방송, 예. 저희는 한국 CBS 방송이지만 미국 CBS 방송, 또 메리어트 호텔, 뭐 엑스피니티 뭐 등등 해서 코카콜라를 비롯한 정말 다국적 큰 대기업들이 스폰서를 하는 이 그 원더랜드 축제가 아틀란타에 참 큰 이슈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들어오는 금호타이어, 뭐 삼성 여러 기업에서 회사 홍보 차원에서 한번 참여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뭐 정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동남부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하면 현대나 기아 자동차부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정말 그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그 기회에 그 한국을 알려야 되는 어떤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그렇죠. 한 번쯤 여기에 정말 그 소개할 만한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축제가 정말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여기에 이제 한국 그 코리안 커뮤니티의 대표로 또 우리 최현경 회장님께서 이 IGO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에. 이 그룹에서 실행하는 여기에 지금 대표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일반인들이 이 원더랜드 축제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텐데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방학도 또 그 사이에 또 끼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정말 그 놀이기구도 한 30여 개를 무료로 탈 수 있고 입장권 하나로 이게 이 모든 게 다 해당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60여 개국의 그 전등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브리데이 또 행사 그 방향이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각 나라 60개국을 다 다니지 않아도 60개국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큰 이벤트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지금 애틀란타 사람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최현경 그 동남부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이시고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의 주 자문으로 계신 최현경 회장님 모시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서요, 참 애틀란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최현경 회장님께서 애틀란타에 사셨죠? 예, 제가 10수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동남부의 최초로 E2 비자 설명이라는 거를 이제 아나의 변호사님, 뭐 김금영 씨 여러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카나다까지 가서도 이제 그 투자 설명회를 하고 그랬죠. 그때는 안현옥 변호사랑 같이들 가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메이컨에 사시는데요. 아틀란타에 몇 년 사셨어요? 아틀란타에 한 6년 좀 더 살았죠. 네네. 그러다가 지금 메이컨에 사신 한 12, 13년 됐죠. 메이컨에 사신 게 더 많네요. 뭐 메이컨도 애틀란타 그 내권에 일단은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생활권도 갖고 뭐 이 동남부에 메이컨이 여기에서 또 가깝잖아요. 어쨌든 가깝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또 불리한 것도 있죠. 그런가요?
네, 어떤 모든 면으로 게 그래요? 상권이나 이런 게 네. 거기서 사는 것보다 아틀란타 조금 운전하고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생필품도 싸고 네.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 머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우리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오자. 그러니까 메이컨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틀란타하고 예. 메이컨하고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살아보신 최은경 회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떠세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아틀란타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제 그걸 못 느끼는데 메이컨에 사는 사람들은 한 시간 반 거리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뭐 콜럼버스는 뷰티 서플라이가 많다, 메이커는 주유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전문적으로 그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러고 사람 그 인구 분포도 그렇고 이 뭔가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인들끼리는 크게 뭐 어떠한 그 집단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뭐 하자 이제 그런 거는 크게 기대는 못하죠. 아, 그런가요? 예. 미국에 오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나요? 미국에 온 지는 뭐 한 20년 좀 넘었죠. 네. 예. 여기에 사시면서 예. 특별히 이제 미국에 오시면서 바로 애틀란타에 사셨어요? 미국에 처음에 이제 플로리다로 왔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이제 애틀란타로 이주할 때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와서 네. 참 여러 가지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삶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여러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과정을 겪어도 봤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 아틀란타로 이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틀란타에 또 사시다가 네. 베이컨에 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주 메인 일은 예. 애틀란타와 많은 연관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틀란타, 저는 아틀란타보다는 그 상공회의소도 총련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타도시로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회나 이런 게 이제 뭐 LA라던가 워싱턴이라던가 여러 큰 대도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딴 사람보다는 미국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이죠. 한국도 그렇고. 다니시면서 예.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각 주의 특색이 워낙 또 다양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아틀란타만한 곳이 없다. 늘 결론들을 그렇게 내리는데 예. 그게 어떻게 최 회장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아틀란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 20여 년 지내다 보니까 참 편하고 좋습니다. 고향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제2의 고향 같은 거고. 그렇지만은 큰 대도시를 가보면 대도시가 일단은 형성이 되는 게 뭔가 나름대로 왜 자기가 미국 정착을 할 때 어떻게 미국을 왔느냐. 그러면 큰 도시는 그 공부를 하거나 나름대로 이제 큰 꿈을 갖고 그 온 사람들이 모인데 하고 아틀란타나 메이콘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중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공인 쪽에서 얘기하면 소상공인 쪽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참 계속 노력하고 사는 형이니까 네. 그 힘들겠죠. 뭐 경기가 이러면은 경기에 따라서 네.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네, 그 그런가요? 상황이죠, 뭐. 네, 보통 이제 그래서 자녀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는 예. 동부 쪽을 많이 선택들을 하시고, 그렇죠. 네, 또 어떤 큰 무역이라든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또 그런 마켓 머니가 많이 융통되는 데는 이제 서부를 꼽는데 이 동남부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워싱턴으로 가고 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뉴욕, 네. 그렇지 않으면 LA 쪽으로 오는데 LA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많이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LA를 서울특별시 라성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예 그러고 자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18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시어델이라고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군사대학을 보냈는데 네. 선택을 상당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4년제 군사대학인데 교장이 이 현역 3스타예요. 별셋인데 네.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기숙사 생활부터 시키면서 이 인간 교육을 상당히 잘 시키더라고요. 가장 좋은 예로 거기를 나오면 99% 취업이 된대요. 네. 그런데 여기 좋은 뭐 어느 학교라고 얘기들은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보면 뭐 취업률이 30~40%뭐 그러고 네. 많이, 어렵죠, 많이. 예, 그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인들이 꼭 부모들 한풀이 하는 식으로 애들을 혹사해서 크고 남들이 생각하고 그런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걔네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그렇죠. 네. 그런 고민을 하고 보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또 팁으로 좋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들으면서요. 예. 오늘 저희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에 동남부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이시면서 메릴랜드주 한국무역 통상부 그 주 자문으로 계신 최영경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애틀란타에 참 일어나는 일들 또 들으면서요. 이 가을을 일컬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늘이 정말 높고 말은 살찌는데 말이 살쪄야 되는데 사람이 살찌는 네.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어쨌든 가을 하면 사계절 중에 가장 풍성한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애틀란타에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보링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혹한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 원더랜드라는 큰 46일간의 대축제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IGO 그룹이라는 중국인 기업가들이 축이 돼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스폰서를 지금 자청하고 나서 있는 이 60개국 이상의 대축제가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장장 46일간의 대장정의 이런 큰 축제를 앞두고 거기에 코리안 커뮤니티 대표로 또 최영경 회장님께서 이렇게 맡고 계시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도 한껏 그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이 축제에 정말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까 그 대담 시간에 잠깐 가졌지만 12월 21일에는 특별히 그 60개 나라 가운데 코리안 데이, 한국인들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의 기업과 또 여러 가지를 정말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코리안 데이가 바로 12월 21일에 있다 그래요. 주변에 정말 여러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부스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한국에 또 아시는 그런 기업들 정말 이런 상품들은 너무 아깝다 하는데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 또 이런 원더랜드 축제 애틀란타의 미국 동남부 수도인 이 애틀란타의 원더랜드 축제 기간 46일간이면 거의 뭐 2달이 가깝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찾아와 주신 우리 최영경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